제 결혼관입니다. 현재는 여러가지 이유로 비호언이라 쓰고 사실상 포기라 읽는 상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 내가 봤을 때 되게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아까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해볼까요? 글이 너무 많아. 내가 찾을 수 있으려나? 사연자분이 쓰는 형용사나 부사 하나하나가 본인이 알파를 연출하는 감마라는 게 나와 있어. 나름대로 라는 표현이거나 회색지대라는 표현이거나 사실 자기도 자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를 내포하는 표현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도 이 문장이에요. 그래도 만에 하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고수할 것이며 한치의 타협도 없이 무조건 불허할 것입니다. 1. 결혼비용 및 신혼집은 무조건 반반 50대 50 한치라도 어긋날 경우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할지라도 기여도에 따른 지분 공증 및 확정. 2. 와이프의 전업주부와 퐁퐁남식 용돈 주기 절대 불가. 이상과 같습니다. 제가 자취생활을 10년 넘게 해왔기에 육아는 몰라도 가사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님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돈 한 푼 안 모으는 주제에 전업주부를 자처하며 용돈을 주겠다는 것은 제 수족을 날려버린다 해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설거지론과 퐁퐁남이 대두되기 훨씬 이전인 2010년대 초반부터 제가 확고히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내걸고 고수하는 것이 물필베라 첨프의 요소가 잔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레드필과 폭스데이에서 묘사하는 알파라 하면은 신혼집 척척 해오고 자신의 수입을 여자에게 몰수당하며 용돈 받는 퐁퐁남은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지만 배우자가 전업주부를 처하면서 집에서 놀 것이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남자가 연상되기에 제시해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아까 본인 입으로 저축 안 한다고 그랬죠? 연봉이 3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들어가 있고 전세 그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축을 안 하신 분이 그래도 전세는 드셨네요. 그리고 집에 명품이 많다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일단 해야 될 질문이 이거지. 내가 50대 50을 할 수 있는가? 어디 살 거예요? 저기 지방? 서울이나 경기는 힘들겠네. 50대 50을은 집을 사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 근데 만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제가 지난번에 커뮤니티에 한 몇 달 전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은 알파적 관계라는 거를 고려해봤을 때 여자가 돈을 내는 게 내가 알파남이냐 아니면 내가 돈을 내는 게 알파남이냐 반반이 알파남이냐 물어봤어요. 나 그 질문을 왜 했냐면은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반반은 거의 해당이 없고요. 반반은 거의 해당이 없어요. 왜냐면 반반은 베타들도 반반은 잘 안 해. 그러니까 데이트 통장 만들어가지고 정확히 반 갈라 먹는 건 잘 안 한다고. 근데 대부분 남자가 다 내거나 남자가 많이 내지. 그리고 희귀한 경우에 여자가 많이 내지. 근데 그거는 라이드 올 다이 거리거나 여자가 남자한테 완전 눈이 횟가닥 뒤집어졌거나 뭐 여자가 연상인데 연하를 어떻게 좀 꼭 붙잡고 싶거나 등등등의 이유로 그렇게 많이 하는 거고. 그러면은 레드필에서는 왜 남자가 돈을 내라고 할까요? 레드필 멤버들은, 레드필 구루들은 뭐 앤들 테이트, 뭐 제이 월러, 리치 쿠퍼, 로 토머스,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다 뭐 일부 아까 얘기했던 남자가 돈을 내는 경우, 여자가 돈을 내는 그런 타입은 제외하더라도 다 남자가 내라 그래요. 웬만하면은.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내가 돈을 낸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여기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고 내가 여기에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프레임을 장악하고 내가 이 관계에든 데이트를 했든 내가 리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남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게 이 얘기부터 해야겠구나. 레드필의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레드필이 모순이 아니야. 그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모순인 이유는 페미니즘 때문에 그래. 페미니즘의 가장 본질적인 모순이 뭐죠? 입으로는, 말로는, 아가리로는, 주둥이로는 남녀는 같다고 얘기해. 평등해야 된다고 얘기해. 근데 사회적으로, 몸뚱이로, 행동으로 다르게 행동을 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자는 징병을 안 하지. 또 뭐가 있어? 사법부에서 판결을 낼 때 여자한테 낮춰주지. 어렵게 갈 거 없어. 당신들 회사에서 여직원이랑 남직원한테 대하는 게 다를걸? 마찬가지야. 여교사가 학생이랑 섹스 스캔들이 터지면은 적절하지 않은 성관계지만 남교사가 여학생이랑 섹스 스캔들이 터지면은 그루밍 성폭행이야. 온갖 이중잣대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금 온갖 이중잣대가 판을 치고 있어. 내가 백설마녀 또 조만간 올릴 거지만 백설마녀님 영상을 봐도 온갖 이중잣대가 판을 쳐. 결혼에 있어서도. 그럼 남자들이 무슨 전략을 취해야 될까? 레드필 지식은 현실을 추구하는 거니까 현실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헤게모니 싸움에 있어서 여자들이 이런 걸 요구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자들한테 강요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순처럼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야. 나한테 뭐 댓글로 모순이라고 댓글 다는 거 보면 다 대부분 다 그런 식이에요. 레드필님 근데 이런 거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되나요? 다 보면은 거기 레드필 지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가이너 센츄리 오더 여성 중심 사회가 펼쳐놓은 지금 꼬라지가 이런 모순이에요. 애초에 우리가 펼쳐놓은 체스판이 모순이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요즘 계집들이 숙녀분들 아니야. 계집들이 남녀 평등을 빽빽거리면서 외치니까 무조건 더치페이를 해야지 상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처럼 남자가 내야 된다, 남자가 집을 해야 된다 얘기하면은 저 호구 새끼 저 퐁퐁 이럴 거란 말이야. 아니야. 중요한 건 프레임이에요. 더치페이를 해야 되냐, 남자가 더 많이 내야 되냐는, 아니면 여자가 나를 다 내주냐는 뭐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남자가 프레임을 장악을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돈을 내고도 프레임을 장악을 못하는 놈들이 문제인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장악을 하는데 베이직은 내가 돈을 내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야.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산업 구조상 요즘 대부분의 흔한 평균적인 남자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여자들도 그걸 아니까 서로 그거를 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배우 지망생인 시절에 배우 지망생이 돈이 어딨어. 돈이 어딨냐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도서관 알바 했었는데,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그거 한 달 하면은 거의 한 40남짓 버는데, 그때 당시 내가 여자친구랑 갔던 호텔, 나는 여자친구 모텔에 안 데려가요. 잘 호텔에 데려가는데 호텔 할인받아서, 평일 할인받아서 데려갈 때 하룻밤에 7만원인가 8만원이었어 8, 5, 40 5번 가면은 내 돈 다 날라가. 나 그걸로 교통비 내고 학식 먹고, 내 학식충이었어 별명이. 학식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막 재료비 내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서로 왔다 갔다 돈 낼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여자친구가 내 프레임에 안 들어왔을까? 아니? 들어와. 어떻게 보면 반반 한 건데 들어온 거라고.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알고 있거든.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이유가 뭔지 명확히 알고 있거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와중에 우리 학교에서 다른 CC 중 어떤 호구남은 지 돈 쳐낼 거 다 내고도 여자한테 휘둘렸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건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 비용 신혼집은 무조건 반반. 이게 되려면은 물어보자고. 자, 결혼 신혼집 반반 해가지고 당신이 프레임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이게 되려면 딱 하나 있으면 돼요. 나한테 반반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저런 제안에 응해서 프레임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빠랑 내가 오빠 집 반 해올게. 오빠 나랑 살자. 이게 돼야 돼. 그런 여자를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돼. 그러면 결혼 생활도 문제가 없을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자, 와이프의 전업주부와 퐁퐁남식 용돈 주기 절대 불가. 둘 다 금지한다는 거지. 전업주부를 허하지 않고 퐁퐁남식 용돈 주기 절대 불가다.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와이프는 맞벌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돈 관리는 어떻게 할 건데? 뭐 공동 생활비 통장 만들 거예요? 그럼 내가 벌어오는 월급이랑 마누라 월급은 어떻게 섞을 건데? 그게 또 마찬가지로 제기돼야 될 중요한 질문. 그런데 그러면은 프레임에 들어올 여자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럼 내가 사연자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와이프를 전업주부로 배치하고 용돈을 받으면은 퐁퐁남일까요? 알파남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까? 아니죠. 알파남도 용돈을 받을 수가 있죠. 남자가 왜 여자한테 집안일을 맡길까요? 이 가정경제를. 왜냐면은 외벌이를 하거나 뭘 하든 간에, 특히 외벌이를 하게 되면은 바깥 문제에 너무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매번 아내한테 이것저것 사서 이번에 얼마 쓰고 얼마 시장 보라고 지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내한테 권한을 이양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연자분 약간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은, 나는 이걸 이렇게 봐요. 내가 사장이야. 내가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뭐 세금 처리하기도 힘들고 직원들 월급 그거 처리하는 것도 힘들고 보험 처리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내가 경리를 고용을 해. 뭐 경리가 뭐 월급도 주고 하겠죠. 그런 거 입금도 하고 뭐 세금 처리하고. 내가 경리를 고용하고 나의 권한을 위임한 거지. 근데 경리가 그럼 사장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막 사람들한테 갑질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야. 아내가 전업주부고 아내한테 그래서 경제권을 위임한다는 거는 내가 아내의 이런 능력을 신뢰를 하고 가사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너한테 맡긴 거지. 그게 호구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집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자산을 증식해 나가고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러면은 거기에 도움되기 위해서 나는 한 달에 사용하는 돈을 이 정도로 고정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게 용돈 제도예요. 근데 우리가 용돈 하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라는 이런 식의 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의 문제를 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용돈이 아니야. 남편의 생활비 할당분이에요, 할당분. 그래서 용돈도 나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생각해. 용돈을 왜 마누라치 가정해? 전체적인 경제 계획을 펼쳐보고 회계를 펼쳐봐서 아, 나는 그럼 이 정도 가져가면은 이 정도 돌아가겠네. 이게 돼야지. 그래서 애초에 이 질문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마누라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이래서 내가 토익 700, 외모 토익 700 얘기를 한 거야. 왜냐하면 요즘은 소비 습관이 너무 잘 안 돼 있는 여자애들이 너무 많고, 경제 개념이 삐뚤어진 여자애들이 너무 많고, 내가 백설마녀님 영상에서 곧 얘기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나, 그놈의 PC 사회주의 구조 무쇠 새끼들 그냥, 무슨 세상에 대해 무슨, 통찰한 것 마냥 씨부리는 그런 멍청한 PC 패미들, 걔네들이 경제 구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자가 말하는 개념 없는 여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개념이 없는 거야, 개념이. 세상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그게 말 그대로 개념 없는 여자들이야. 우리 부모님 세대 여자분들 중에서는 남편이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 그분 책도 읽어봤어. 남편이 대기업에서 월급 꼬박꼬박 버는 거 생활비 관리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남편이 은퇴할 때 남편의 퇴직금보다 더 많은 부동산으로 수익을 낸 여자도 있었어. 나는 그런 여자를 원한다고. 결혼 상대로. 현명한 여자. 내가 뭐 투자왕을 구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경제적인 관념이 처박힌 여자를 만나야지. 나는 본인이 뭘 경계한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덤핑한 마누라.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덤핑한 마누라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자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인 줄 안다고. 결혼하는 게 무슨, 남편을 무슨 아들 구하는 거 아니라고. 지 엄마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 마찬가지야, 이 가시나들아. 남자가 결혼을 한다는 거는 아내를 맞이하는 거지, 딸내미를 맞이하는 게 아니야. 근데 아빠를 대체하려는 멍청한 계집들이 있단 말이야. 요즘은 차고 넘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을 피해서 내가 말하는 숙녀들이란 그런 거야. 개념이 있는 여자들. 생각이 있는 성인 여성을 숙녀라 부르는 거야. 성숙한 여성, 숙녀. 나이 처먹고 덩치만 말만 해줬다고 숙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나는 아내를 전업주부로 임명을 하고 내가 경제적 능력이 받쳐준다면은 그런 아내에게 경제권을 위임을 할 수 있는 아내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전업주부면 쳐놀고 먹는 거다라는 생각. 무조건 용돈을 받으면 퐁퐁남 블루필 베라 첨프라는 생각은 난 반대예요. 물론 상당 부분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지만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내무부 장관이니 뭐니 개헛소리를 하고 있어. 내무부 장관 좋아. 그럼 대통령이 누군데? 나야.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가 뭔지 몰라요? 장관을 누가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해. 왜 윤석열이 한동훈을 검찰총장이 아니라 장관을 임명했을까? 말 안 들으면 골로 보낼 수 있거든, 장관은. 그래서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괜히 롤러타마 씨가 자신의 철칙 1번에 프레임 타령을 한 게 아니야. 프레임이 전부다. Frame is everything. 내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사연자분이 이런 식의 조건을 건 거, 신혼집 무조건 반반, 와이프와 전업주부와 퐁퐁남식 용돈 주기 절대 불가. 이거 본인이 무의식 중에 나는 내 마누라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가 서브텍스트에 깔린 거야. 알겠어요? 본인이 내 무의식 중에 내 지금 금전적 능력으로는 여자를 감당할 수 없어가 깔려있는 거야. 어쩌면 이게 당신의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당신이 애써 부정하는 그런 상남자적인 그런 가면 뒷속에 부정하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일 수도 있지. 그래서 모르지. 그동안 만났던 여자가 오빠 이렇게 명품 같은 거 많이 사면 안 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발끈 화를 낸다든가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건 내 추측이야. 왜냐하면은 강한 프레임을 원하는 남자는 자기야 내가 지금 집을 해오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전세를 살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우리 살면서 내가 집 사도록 내가 해볼게. 자기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프레임을 장악한 남자들의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즘 젊은 남자들은 또 퐁퐁이다 블루필이다 베타다 이런 얘기 할 텐데 아니라고. 요즘 남자들이 하는 멍청한 실수는 지가 희생 다하고 노력 다하고 다 하면서 권력을 취하지 못하는 거야. 권력을 취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권력을 줘본 적이 없거나 남한테 권력을 행사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예요.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 엄청 씁니다. 여기저기에. 괜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부하거나 어디 자선회에 참가하거나 지인들 초청해가지고 식사 사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한다는 건 비용이 드는 법이에요. 이런 식의 조건을 관찰하고 싶다면 이런 식의 조건에 응하면서 당신 프레임이 들어온 여자를 찾아야 돼. 자, 이전에 올려주신 남자가 차이기 전에 차버려야 하는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 영상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레드필에서 논하는 여성의 하이퍼가미에 의거하면은 남자가 실직, 사업 실패, 투자 실패, 암 등
각종 중대 질병 발생 시 철저하게 남자를 버리거나 떠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여 밖으로 놀아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드필을 접하기 전부터 이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 여자에게 말하지 않았고 오죽하면 사이코패스나 무감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본인이 직면한 난관을 발설한다거나 슬프거나 힘든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러한 인생에 중대한 위기는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사람 일이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일본 전국시대 사무라이가 전쟁에서 패하면 할복하듯 그 즉시 여친이 있을 경우 결별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제가 먼저 이혼을 질러버리는 게 최선이라 봅니다. 레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부터 얘기한데 맥락의 문제예요. 자, 언급하신 영상, 제가 멤버십에 올린 영상이죠. 남자가 차이기 전에 먼저 차버려야 하는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라는 영상인데 이게 멤버십에 있는 영상이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에서 그런 식의 주장이 나온 맥락을 지금 완전히 잘못 이해했어요. 그 영상의 핵심 요지는 감정적으로 식었고 더 이상 나한테 열정이 없는 여자한테 매달리지 말라는 취지가 강해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은 연애 관련도 아니고 결혼 관련이고 결혼 생활은 연애랑 달라요. 그리고 말씀하신 중대차한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긴 하지만 그런 식의 열정과 열망의 욕망에 관련된 감정은 아니야. 즉 언급하신 영상은 욕망에 대한 얘기고 지금 언급하신 사건은 욕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게 맥락적 차이예요. 자, 그러면은 하신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해볼게요. 자, 여자가 하이퍼거미 본능이 있으면은 남자가 실직, 사업 실패, 투자 실패, 암 등 각종 중대 질병에 철저하게 남자를 버리고 떠나나요? 그런 식의 사건이 벌어지면은 물어보자고. 남자들이 암 걸렸다. 그러면은 모든 아내들은 다 떠나나? 남자들이 실패를 했다. 그럼 모든 마누라들은 다 떠나나? 이 얘기는 뭐랑 비슷하냐면은 여자애들이 내 영상을 보고 나한테 와가지고 레드필님 그러면은 제 남친도 언젠간 바람 피우겠네요. 남자는 다다익선 전략이니까요. 레드필님 그러면 나중에 저 이제 지금 결혼할 건데 제 남편이 중년에 되게 잘 나가고 더 잘 되면은 무조건 저 빼고 바람 피겠네요. 그 얘기랑 똑같다고.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시비 갈 거 아니야. 야, 너는 네가 뭔데 남자들 바람둥이로 만드냐? 이렇게 시비 갈 거 아니야.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시큐리티를 추구하는 성별이 맞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성별이 맞고 자기중심적이고 그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비난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에 대한 사고관이나 인식이 자기중심으로 뻗쳐져 있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맥락적인 상황을 고려해야지. 예를 들면은 이미 남편과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으면은 이 여자는 에피파니 페이지가 한참 지나가지고 재혼이 안 돼. 갈아탈 수가 없어.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그동안의 오랜 세월 동안 이 남자와 남편과 어떤 각별한 유대가 쌓였는지도 봐야지. 레드필지 지금 뿌리의 근본적인 욕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위에 감정적인 투자와 오랜 세월의 정과 그간의 서로에 대한 희생과 노고가 있었다면 그걸 버릴 수 있어?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야. 위험한 상황에서 무조건 후퇴를 해야 돼. 생사를 넘나든 전우가 저기 쓰러져 있어. 다리에 총 맞아가지고 막 총알이 또 쓰러지고 빨리 후퇴하래. 남자들이 몸을 돌려가지고 틀어가지고 그 자기 동료를 질질질 끌고 올라 틀지 않겠냐고 몸을. 그게 인간사예요. 그게 인간사라고. 그래서 여친이 아내가 내가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나를 먼저 버릴 테니까 내가 먼저 차버리는 게 낫지 않냐. 그거는 겁쟁이지. 그거는 애초에 얼마나 싹수가 있냐 없냐 그런 여자를 만나느냐 또는 그런 여자랑 만나고 나서 감정적 투자가 서로 얼마나 돼 있냐 서로에 대한 얼마나 신뢰가 있냐 물어보자고. 사업 실패하면 여자들이 무조건 떠나요? 아니면은 우리 남편은 어쩌다 넘어진 거고 내가 고른 남자는 일어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남편이 일어서길 바랄까? 왜 누군가는 떠나고 떠나지 않을까? 왜 어떤 여자는 우리 남편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내조할까? 남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당신이 돈을 잃었어. 빚을 졌어. 그게 비트코인이나 무슨 루나코인 투자했다가 탕진한 거면은 그것도 마누라가 한번 비트코인 했다가 돈 많이 잃었는데 자기가 이거 다시는 하지마 했는데 또 해가지고 고지랄 난 거면 당연히 버리겠지. 근데 당신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사기를 당하거나 천재지변을 당해가지고 망했어. 그럼 마누라가 떠나면 그건 쌍년이지. 물론 뭐 떠날 수도 있겠죠. 미친년이면은. 하이퍼거미 미친년이면은. 그래서 내가 아까 1번에 물 주는 거 얘기한 거예요. 1번과도 연결이 되는 거야. 우리 사연자분이 이런 걱정을 왜 할까? 왜 이런 걱정을 벌써부터 하고 있을까? 왠 줄 알아요? 본인이 여자한테 땡땡거리고 물 한 번 안 주고 어떤 배타적 측면이나 감정적 교류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정적 교류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뒤에 것도 해야겠다. 레드필을 접하기 이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 여자한테 말하지 않았고
오죽하면 사이코패스나 무감정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본인이 직면한 난관을 발산한다거나 슬프거나 힘든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전에 제가 터미네이터랑 페라리 나온 썸네일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한번 한 건데, 제가 여자들한테 힘든 거 얘기하지 말고 약점을 보이지 말라고 얘기한 것의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영상이에요. 거기서 요지는 뭐냐 하면은, 여자들도 알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남자도 감정이 있고 남자들이 힘든 순간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내가 말하는 징징거리고 질질 짜고 막 징징거리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 남자가 베이스는 강한 베이스인데 지금 일시적으로 힘든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안 될 새끼인지의 차이인 거야. 여자들은 남자가 넘어지지 않거나 넘어지고 나서 안 아픈 척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가 넘어지고 일어난 놈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져서 철푸덕거려가지고 진흙탕에 얼굴을 쳐박고 있는 남자라면 뜬다고. 진흙탕에 얼굴을 쳐박고 이러고 있으면 뜬다고요. 알겠어요? 뭐 욕을 하면서 일어나든 울면서 일어나든 일어나서 다시 뛰는 남자를 원한다고.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남자한테 있어서 그런 식의 시큐리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럼 물어보자고요. 여자가 여러분들이 밖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든지 다 시시콜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들이 여러분이 하는 고민이나 걱정에 대해서 모든 거나 하나하나 시시콜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여자도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남자랑 감정을 교류하길 원해요. 특히 여자는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자와 감정을 교류하길 원해요. 뭐 그중에서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여자가 자기가 좆된 건지 안 좆된 건지 알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남자친구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내 애인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나도 함께 뭔가 거기 껴서 하고 싶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주 초반에 얘기했잖아. 여자들은 잘 될 남자의 어깨에 올라타가지고 함께 재미를 보고 싶은데 그 와중에 으쌰 응원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팬이랑 비슷한 거야. 팬. 일종의 팬심이랑. 그럼 당연히 힘든 일이 있으면 들어주시거나 남친과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고. 즉 자신이 남친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고 자신이 남친이 다시 일어나는데 조력자가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남친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얘한테 감정적으로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얘가 얘한테 감정적으로 나도 얘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게 내조야. 그러니까 내조의 기쁨을 느끼고 싶은 거라고. 근데 요즘 남자들은 그런 수준을 넘어가지고 온갖 시시콜콜한 잡다한 걱정 뭐 찡찡거림 뭐 블라블라 막 다 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거고.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이분은 너무 반대극단으로 넘어가가지고 무슨 뭐 사이코패스니 뭐니 감정이 없다느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내가 배우 지망생을 했을 때 나는 웬만한 심각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친한테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여친한테 얘기를 잘 안 했어. 근데 예를 들면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빡이 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너무 뭔가 고민이 심각하게 들 때가 있어. 그래 내가 얘기나 하더라도 내 얼굴 표정이나 내 상태에서 드러나겠지. 내가 뭔가 생각이 많은 거를.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여자친구한테 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이 정리가 돼. 내가 여자친구한테 썰을 풀다 보면은 내가 해결책을 찾을 때가 있어.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여자친구한테 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그냥 기분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감독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감독이랑 갈등이 심하다. 그러면은 내 여자친구도 막 연출에 대해서 막 욕을 하겠지. 그런 미친놈이 다 있냐는 식으로. 내 편을 들 거 아니야? 여자들은 그런 식이야.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막 뒷담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도 나의 적에 대해서 함께 뒷담화를 까면서 같은 한 배를 타고 같은 공동체라는 걸 느끼고 그런 기쁨을 내가 준 거야. 근데 내가 그런 식의 연출을 깠다고 해서 내 커리어상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 새끼는 안 될 놈이라든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얘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어? 아니잖아. 근데 내가 걷다 대고 징징 짜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연출한테 또 욕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배우로서 자격이 없어. 난 정말 병신인가 봐. 내가 이러고 있으면 어땠을까? 차이를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해? 너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니면 너랑 좀 얘기를 하다 생각이 났는데 내 생각에는 여기서 안 되면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 오디션을 보던가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너랑 얘기하니까 좀 풀렸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솔루션을 한번 고려해볼게. 아니면은 나는 솔루션이 있을 거라 생각해. 덕분에 기분 풀렸다. 우리 이제 하자. 어디 가자. 하고 놀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자한테 무조건 솔직해야 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 같은 교육을 받은 요즘 남자들은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거지. 안 될 거야. 블라블라.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 사연자분이 마지막 질문을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할복 드립까지 치면서 이런 얘기한 줄 알아? 본인이 지금 그림이 뭔지 전혀 감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진짜
본인이 말하는 십상남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왜냐하면은 남자 새끼들 십상남 놈들은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하고 살아 그냥.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질 않아요. 애초에 이런 문제 의식조차 없어. 애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도 알거든. 본인이 1번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은 여자들이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 그런 극단적인 마초 그런 씹상남자로 몰고 가면은 여자들이 떠날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거든. 실제로 떠날지 안 떠날지 나도 몰라요. 왜냐면 그런 식의 마초적인 상남자 옆에는 끝까지 헌신하는 여자들이 남아있기도 하거든. 나를 떠나라 이지랄해도 아니야 하면서 붙어있는 여자들이 있겠지. 근데 당신이 이게 걱정되는 거잖아. 당신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이게 그냥 본인의 모습이었으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지. 결론을 짓겠습니다. 본인이 뭘 원하는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본인은 LTR을 원하고 안정적인 관계, 장기적인 연애, 약간 로맨틱한 부분도 원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거듭 말하지만 레드필러들이나 뭐 레드필 구루들이나 레드필 지식을 알거나 응용하는 사람들이 로맨틱한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겉보기엔 당신들과 달라 보이지 않다고 얘기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재밌게도 당신들보다, 그러니까 레드필을 부정하거나 블루필적 연애를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연애를 해요. 왜냐면 프레임에 대해 중요성을 이해하고 프레임을 장악하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뭐 레드필 지식을 하면 뭐 로맨스가 없어진다, 로맨틱이 사라진다 요지를 하는데, 레드필의 역설은 그것의 진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맨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사랑을 죽이는 단 하나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사랑을 죽이는 단 하나. 그것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필요야, 필요. 내가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죽이는 첫 번째 씨앗이에요. 이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이 멸치, 너드, 찐따, 블라블라 했는데, 그런 멸치, 찐따, 너드보다는 지금 본인이 컨셉으로 잡고 있는 그런 무식한 양아치 상남자가, 그 둘을 비교해보면은 후자가 훨씬 더 여자랑 잘 확률은 높아.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조숙녀 괜찮은 여자 또는 LTR로 괜찮은 여자를 꼬시기엔 적합할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자고. 잘 교육받은 여자, 생각이 있는 여자,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여자가 지금 당신과 같은 컨셉의 남자를 만나려고 할까요? 한번 물어보자고. 난 내가 멍청해가지고 그런 양아치 컨셉을 안 했을까? 응? 왜 내가 생긴 게 너무 애되게 생겨가지고 안 어울려서 안 하는 것 같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1번 질문에서.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엄마 충고를 들었을 때 잘 안 됐다며. 왜였겠어? 왜 그럴까? 엄마의 충고가 틀려서일까? 아니면은 엄마의 충고는 맞는데 그 충고를 실현하는 방법이나 과정이나 정도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일까? 또는 콩그런시 때문일 수도 있지. 콩그런시. 그러니까 본인은 양아치 컨셉으로 끌어온 여자한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왜냐면 배타적 측면은 본인의 강점이 아니야. 연봉 3천 받는 건 그냥 평균이라 쳐요. 그냥 에버리지라고 쳐. 그냥 평균적인 남자 그냥 1인분 한다 치는데, 투룸 전세에서 상품에 돈 펑펑 쓰고 저축 하나 없고 본인은 배타적 측면을 자랑할 게 없단 말이야. 내 얘기는 본인이 돈 버는 능력이 딸린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는 금전적 습관이라든가 생활 태도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런 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자 눈에는. 그럼 본인의 메리트가 뭐겠어요? 왜 본인한테 여자가 꼬이고 섹스를 하겠어? 왜 1년 이상 가는 장기간의 연애가 없겠냐고. 본인이 만들어 놓은 컨셉이랑 안 맞기 때문이겠지.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은, 내가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는데 지금 내가 이런 컨셉으로 방송을 찍었어. 근데 갑자기 내가 여러분과 라이브 이제 방송을 하기로 했어. 근데 라이브를 하면서 갑자기 무슨 개그 10 깝캐로 나와가지고 막 이지랄 하면은 여러분들 위화감 안 느끼겠어요? 뭐지 이 새끼 뭐지 싶을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봐. 나 TV 안 보지만 그 광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TV에 나온 거. 이광수인가? 기린 닮은 사람? 그 사람 러닝맨이가 나왔잖아. 여러분 그 사람이 사극 나오면 집중돼요? 자꾸 러닝맨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런 거야. 본인의 컨셉은 러닝맨인데 갑자기 사극에 나오고 싶대. 그러면은 사람들이 채널을 돌려버리지. 여자들도 어쩌면 그런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틀린 게 아닌 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간마메일에서 멀어지고 내면의 간마랑 멀어지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을 치면서 극단까지 끌어올렸는데, 내 눈에는 그런 거지. 그냥 눈 감고 달려라 한이를 막 찍으면서 막 뛰어와서 눈 떠보니까 어딘가인 거지. 숲속 어딘가인 거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 놓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을 좀 길게 찍었어요. 이거 주말에 1부, 2부로 나눌 건데, 왜냐하면은 이분은 되게 좀 특이하게도 본인이 간말하는 걸 인지하고 레드필 지식을 접하기 전부터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행동을 실제로 옮겼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나이가 좀 차고 나서 뭔가 다른 길을 모색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특이한 위치에 와 있는 부인이기 때문에 내가 좀 꼼꼼하게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좀 비슷한 어떤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어제 오늘의 방송을 듣고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